반갑습니다. 감자나무라고 합니다.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컨텐츠를 보여드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최재형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으로 아마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두 사람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하시죠. 네, 저는 일단은 나이는 40대 중반이고요. 2001년부터 보드나라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했었어요가 아니고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네. 예, 하고 있고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K벤치를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두 개 다 운영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 두 개 하고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이제 IT 쪽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올해가 저희 보드나라가 2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일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처음 소개하실 때 감자나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닉네임이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 뜻이 어떻게 되세요? 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드나라에서 사용하던 필명이에요. 직원 때부터 지금 네. CEO에 오래 계시까지 사용하는. 네, 처음 보드나라 운영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계속 기사를 지금은 제가 기사를 직접 쓰진 않지만 기사를 쓸 때 제가 사용했던 필명이고요. 있잖아요. 옛날에 나우누리 나오늘이. 가입할 때 쓰던 이제 그거를 쓰려고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쓰게 됐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여기 최재형 기자님을 소개를 잠깐 제가 대신하면, 소개해 드려야 되죠. 대신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2015년에 R집 사태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렇죠. R집에 관련돼서 검색하시면은 이제 K벤치의 R집 기사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네. 많이 이제 여전히 언급이 많이 되는데, 당시 그때 기사 쓰셨던 분이에요. 혹시 그때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본인 소개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때는 제가 사실 그때 되게 기자 생활을 한 지 한 1년도 안 됐을 네, 거예요. 얼마 안 됐었어요. 예. 얼마 안 되고 그냥 뭣도 모르고 썼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는 뭣도 모르고 뭐 벤치마크랍시고 이 압축 률에 대한 거나 뭐 압축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 막 거리낌 없이 썼는데, 원래 우리가 하던 스타일로. 옛날에는 그냥 막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당시 댓글 다셨던 분이 조금 어그로성 발언들을 하시면서 이제 진짜 압축 회사에서 직접 저희 K벤치에 방문해가지고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여러 커뮤니티를 이렇게 딱 직접 오시니까, 회사에서 직접 오시니까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막 성지가 됐죠. 네, 요즘 네. 말로. K벤치가 옛날에 되게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거의 최초 벤치마크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네. 벤치마크 사이트예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운영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제가 K벤치를 봤었거든요. 이제 그랬었고, 한때 이제 커뮤니티도 굉장히 큰 사이트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시공사 사태 때, 예, 그때 많이들 이제 떠나시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K벤치가 많이 이제 회자됐던 두 사건이,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R집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짜 그래픽 카드, 네. 저희가 이제 기사 쓴 가짜 그래픽 카드 그렇죠. 사건, 그 두 가지가 최근인데, 그것도 벌써 한 4, 5년 전 얘기예요. 어느 정도 좀 됐죠. 네. 다음에 물어볼 질문은 이제 평소에 이제 CEO잖아요. 저희 두 매체. 평소에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지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CEO인데 뭐하고 이 미디어 매체에서 업무를 무슨 일 하시나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돈 버는 일. 그쵸? 네. 쉽게 근데 말해서. 저희 그 기자님들은 돈을 벌진 않으시니까. 그쵸. 예. 돈 버는 일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운영을 해야 되니까 회사 운영과 관련된 잡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죠.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격리가 없어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도 혼자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KBNC나 보드나라에서 그 나오는 기획 기사 중에 한 20, 30% 정도는 뭐 제가 기획한 그쵸. 거라고 보시면 거의 될 것 아이디어를 같아요. 던져주시면은 저희 기자님들은 그거랑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네, 상의를 하고 이제 네. 자기 생각까지 네, 버무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디어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드리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로 언급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사안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좀 바쁘면 공동업에 포장도 하고요. 네, 근데 저만 그쵸, 그런 게 저희가- 아니라 용산에 네. 그 PC 쪽에 계시는 많은 그 사장님들도 바쁘면 다 자기가 직접 포장하고 다 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보드나라 보면은 예전에 사설 쓰신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직접 뭐 기획 기사나 리뷰 기사는 안 하신 지 꽤 됐겠는데 사설은 가끔씩 쓰셨거든요. 요즘도 사설은 쓰세요? 자, 안 쓴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성격도 좀 달라지는 거죠.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지금은 그거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들쑤게 됐고 아무래도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버는 일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있어요. 그럼 사설은 안 쓰시지만 이젠 저희 유튜브 하잖아요.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설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요?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설이라는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텍스트로 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다 보면 텍스트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 직접 말하는 거랑 이제 글로 보는 거랑 느낌은 조금 많이 다르죠.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가 이제 유튜브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이제 하셨죠. 유튜브 왜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뭐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긴 있어요. 저희 미디어 입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다른 미디어들도, PC 미디어들도. 근데 저희는 좀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긴 했었어요. 그나마. 어떤 분은 주목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있죠. 요즘 많잖아요. 주목받기를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되게 망설였고요. 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자체를 시작하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컨텐츠를 유튜브를. 그쵸. 근데 보통 IT 쪽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컨텐츠예요? 보통은 PC 제품 리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요즘. 일반적으로 네, PC 네. 제품 리뷰 같은 것들 뭐,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뭐 일반 리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쉽게 만나지 못하는 제품들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언박싱을 대부분 하고, 제품 위주예요. 네, 먼저 해보고 이런 식이 많죠. 모든 컨텐츠가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제품 위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기자님이 KBNC에서 기사를 쓰시는 것에 그냥 동영상 버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차이 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조금 변형하면 이제 남자들이 나오면 시커머니까 좀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들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모 사이트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걸 또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좀 차별화 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기자님하고 저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카메라 앞에 쓴 게 저희가 연습 많이 했어요. 저희가 연습을 지금 석 달째 하고 있어요. 지금 매주마다 이 촬영 영상을 지금 한 열 몇 번째 찍고 서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릴리즈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준비 기간이 좀 길었죠. 그래도 어색해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달로 그쵸.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은 해야 돼. 그나마 볼만 하니까 이제는 그냥 그래, 그냥 가자.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더 거지. 이상 미루기도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저 1월 달에 이제 런칭이 될 텐데, 그렇죠. 이제 딱 시기도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늦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콘텐츠를 소개할지 이제 앞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PC 일반적인 거는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컨텐츠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에게 너무 대단한 분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그건 맞는 말. 너무너무 많아요. 네. 막 갑자기 뭐 나무위키 같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유리한 건 하나 있죠. 유리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걸 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보를 많이 듣는다는 거. 그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비하인드 정보를 많이 듣죠. 그쵸. 업계에 몸담고 있는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다 들려요. 어디가 뭐 하고 있대더라, 뭐 하고 있대더라. 이 얘기가 우리가 기사를 쓰거나 말씀드리진 않지만 안에서 정보되는 공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쵸. 표면적인 정보 말고도 뒤에서 이제 오가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많죠.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가격 정보 사이트에서 가격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AMD APU 네네. AMD APU 그 4650이나 네네. 5600이나 보면 가격이 지금 엄청 뛰었죠. 장난 아니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AMD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내년에는. 근데 대충 보여요. 저도 이제 한 20년 있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년에 AMD 쉽지 않아. 왜냐면 PC 쪽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팔고 싶으면 누구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들 아닐까요? PC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 PC를 만들어서 파는 네,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립 흔히 PC 이제 조립 PC 시장. 업자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네. 그러니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물건을 공급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풀렸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은 AMD 사겠어요? 안 사죠.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인텔이 있잖아. 인텔이 있으니까. 지금 인텔은 공급 상황 좋거든요. 인텔은 좋아요. 대응할 CPU가 있죠. 네, 인텔이 있어요. 네. 이제 AMD 없잖아. 네. 그러면은 AMD가 그동안 이쪽 시장을 뚫으려고 공을 되게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도라미 태블려 버렸잖아. 그럼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그러겠네요. 그럼 내년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보들을 입수하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대략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 정보에 대한 저만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 콘텐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고, 여기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도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가끔 하는데, 맞은 적이 더 많아요? 틀린 적이 더 많아요? 거의 맞았다고 보면 돼요. 저희는 솔직히 의심하진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물론
정확하게 흘러간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저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추세는 그 방향으로 가요. 제가 그쵸. 얘기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의 뭐 그 방향으로 가요. 그 추세가 틀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세부 사항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못 맞춰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슨 대응을 이제 업체들이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한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그 소스들이 있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만의 장점 뭐 특별한 점 네, 차별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담이긴 한데 보드나라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AMD 라이젠 출시되기 전에 그 관련 기획 기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3편 정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보드나라에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이 그 기획을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AMD 분명히 부상할 거다. 당시에는 인텔이 거의 한 80% 90% 했고 AMD는 이제 거의 뭐 그때 예. 그때 99%. 예, 99%. AMD 이제 망할 거다라는 주변 언론들이 되게 많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실장님은 오히려 반대로 흐름이 바뀌고 이제 AMD가 부상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억나요. 기억나고 그때 주식을 샀어야죠. 저 그때. 그때 주식 사라고 했어요. 실장님이 진짜 주식을 사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1달러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주식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긴 했지만 그때 이제 뭐 농담으로 야 지금 사고 싶으면 사 이거 분명히 한 몇 년만 묵혀두면 대박 날 거야라고 그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앞으로도 드릴 거고 흐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제 증명이 되겠죠. 이제 뭐 제가 뭐 앞에서 얘기한 게 뭐 이제 다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뭐 그때 얘기했던 게 맞다 틀리더라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IT 쪽이나 PC 쪽에 관련된 데서 많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죠. 추가로 더 하나만 더 애드온하면 일반적인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렇게 신제품이 뭐 우리 여기 뒤에도 있지만 신제품이 나와서 신제품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일반적인 건 안 하신다 이거죠?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이거 뭐 솔직히 잘 몰라요. 뭐 기자님도 잘 아시지. 저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공부해야 돼요, 따로. 일선에선 좀 물러나셨죠. 네. 하지만 뒤쪽에선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계시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네, 그쵸. 라고 이제 네, 일이 이렇게 흘러가죠 네. 저희는. 그래서 그렇고 조금 이제 제가 주로 할 얘기는 이제 본질적인 얘기 이제 맥락 이제 그렇게 되죠 정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사람 음,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살짝 좀 풀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인텔이 공정이 14나노에서 멈추고 한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할까 못 할까?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론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나오죠. 저는 여기 제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 지금 이 답을 하는 거는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 왜 안 하는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장 GPU 관련해서, 지금 PC용 내장 GPU가 M1 맥북보다도 못하고,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보다도 못해요. 맞아요. 질문. 안 할까 못 할까? 이거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는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궁금하잖아. 네. 근데 저는 여기 대한 제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이제 엘더레이크가 한두 달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엘더레이크 이제 non-K 제품이 나올 이미 나와 텐데 있을 거예요. 엘더레이크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빅리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조. 근데 빅리틀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서 질문. 왜 인텔은 갑자기 빅리틀을 끌고 나왔을까? 이것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리틀이 나오고 빅리틀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질문은 이거지. 빅리틀을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인텔이 뜬금포 때리듯이 빅리틀을 끌고 나오냐 이거지. 그렇죠. 아예 구조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항상 업데이트 그냥 원래 하던 거에다가 그냥 여기서 코드 넣고 뭐 넣고 뭐 공정 개선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웬 빅리틀?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의도 없이 바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도가 숨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게 무슨 의도가 있냐 이거죠. 유튜브 찾으면 잘 안 나와요. 컨텐츠도 잘 안 나오고. 저희는 기회 썼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PC나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PC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폭넓게 해서 IT 쪽 그러니까 포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가로 그쪽 관련돼서 장비를 사용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취미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예,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제 보여드릴 컨텐츠이기도 하고 알려진 정보,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새로운 것들을 믹싱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아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해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고 판단하시거나 앞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거나 뭐 관련된 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곧 런칭 하잖아요. 곧 런칭이 이게 런칭되는 작품이니까 이 첫 영상이니까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컨텐츠로 찾아뵐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웬만한 말씀은 앞에서 다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한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새로운 뭔가 하나를 좀 이왕 얻어가실 수 있게 이왕이면 재미있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되면 이제 뭐죠? 조댓 구할 그렇죠.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글 알람. 예, 알람까지.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솔직히 진짜 부끄러워요. 이제 부끄럽고 해달라고 앞으로는 아마 이 얘기를 영상에 당분간 이제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안 하거든요. 해주시면 많은 좋고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안 해요.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좋아요는 안 해주시고 구독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구독 눌러주세요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저도 구독한 게 한 10개도 안 돼요. 잘 안 하고 제가 안 하다 보니까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재밌게 그쵸, 만들어서 재밌게 하면은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은 어색하고 좀 풋풋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장비도 뭐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과는 다른 조금 이제 특별한 얘기들. 괜찮은 이야기들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